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제2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20점이 총 10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분석 작업에 보게 되면 1번 문제, 2번 문제하고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2번 문제가 우리 필터하고 목표값 찾기 그 문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보니까 아무런 데이터도 없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우리 지시사항 보니까 우리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용해서 수산물 가격표라는 ACCDB라는 그 파일이 있대요. 이 파일 안에 보면 수산물 가격표라는 그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서 품목이다, 산지다, 상품이다, 중품이다, 하품이다 해서 요 열만 이용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걸 이제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가지고 올 그 파일이 우리 ACCDB라는 요 파일이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는 요 메뉴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는 요 메뉴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맨 앞에 보게 되면 우리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기타 원본에서 요거 이제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타 원본에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맨 밑에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고 있습니다. 요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원본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대여 상자가 뜨죠. 그때 이제 MSXX 데이터베이스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우리는 이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쿼리 마법사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MSXX 데이터베이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죠. 그러면 우리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해당 경로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C 드라이브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길버 커말 1급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엑셀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엑셀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 풀고 있으니까 실전 모의고사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실전 모의고사 그곳에 들어있는 모든 ACCDB 파일이 쭉쭉쭉 뜹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수산물 가격표에서 그 파일이 여기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쿼리 마법사하고 열 선택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여기 보니까 수산물 가격표다 해서 테이블 명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하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이곳에 들어있는 모든 열이 모든 필드가 싹 다 이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모든 전체 열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품목이다, 산지다, 상품이다, 중품이다, 하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5개 열만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품목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지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상품에서 더블 클릭. 중품에서 더블 클릭. 하품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5개 열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필터다 하고 나왔는데 문제에서 어떤 데이터만 가지고 와라 그런 말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정렬 순서를 이제 물어봅니다. 문제에서 어떻게 이제 정렬해라 그런 말이 없죠. 없으니까 또 다음이요. 해서 다음 버튼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제 마침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한 이 데이터들을 우리는 이제 엑셀로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마침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침이요. 이렇게 이제 마침을 눌렀더니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맨 위에 보니까 현재 통화 문서에서 이 데이터를 표시할 방법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죠. 우리는 이 ACCDB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거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데이터가 들어갈 그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두 번째 지상을 보니까 보고서에 우리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설정을 하래요.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이 지금 쭉 이렇게 이제 생겼대요. 이거랑 이제 똑같이 이제 피벗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때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은 상품, 중품, 하품에 대한 그 합계에 대한 그 값들이 이곳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값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보니까 품목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 있고 산지다 해서 산지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품목과 산지는 이 데이터 이제 왼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행으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열인데 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필터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은 행이 2개, 그리고 우리의 값에는 상품, 중품, 하품하고 이렇게 이제 3개씩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그마 값에다가 상품, 중품, 하품 요거 이제 3개를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이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는 그 위치는 원래 행과 열이 교차하는 그 지점인데 그 지점이 지금 없죠. 열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행이 시작하는 곳 A의 2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들어갈 그 위치요. 그 위치는 우리 A의 2번 셀이다.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의 2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잘한 거 떴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온 그 열들 필드들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나타났고 이것들을 전부 다 이제 필터다, 행이다, 열이다, 시그마 값이다 해서 쭉쭉쭉 드래그해서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품목이라는 게 우리 행에 들어 있었죠. 품목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행에다가 먼저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지라는 거 요것도 이제 우리 행에 있었죠. 그래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행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이라는 거 요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시그마 값에다 갖다 놓고요. 중품이라는 거 상품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하품이라는 것도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중품 밑에다가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대요. 근데 지금 이곳에 봤을 때 상품이다, 중품이다, 하품이다 해서 전부 다 뭐가 계산됐어요? 지금 개수가 이제 계산됐죠. 근데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전부 다 이제 합계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개수를 전부 다 이제 합계로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개수가 지금 써져 있는 거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값 요약 기준에 우리가 합계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합계해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중품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값 요약 기준에 가서 우리가 합계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하면 되겠죠. 해서 합계해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하품도 아무런 데이터나 이제 하나 선택해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합계 요거 이제 클릭하면 되겠죠. 해서 합계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상품, 중품, 하품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합계로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값들을 봤을 때 상품이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그리고 중품이다 해서 합계가 이제 열 방향으로 그리고 하품이다 해서 열 방향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나타났는데 지금 우리 문제 그림이요. 자, 우리 문제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상품이다, 중품이다, 하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각각 행 단위로 그렇게 이제 값들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시그마 값에다가 이렇게 여러 개, 2개 이상의 필드를 갖다 놓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시그마 값이라는 게 생성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시그마 값이 열에 들어가 있죠. 열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값들을 표시할 때 열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 주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요 시그마 값이라는 거를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행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해서 시그마 값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 산지 아래쪽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그마 값을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으면 지금처럼 합계다 해서 상품, 중품, 하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들이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났고요. 그 뒤에 보니까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피벗 테이블 도구라고 있고 거기서 우리 디자인이요. 디자인에 땅 하고 눌러서 찾아가게 되면 맨 앞에 우리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보고서 레이아웃이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 달라.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 다음 지상 보니까 이제 감 영역이요. 감 영역에 빈 셀이 들어있는 그런 곳들은 이렇게 별표, 별표, 별표 이렇게 이제 곱하기 기호를 3개를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열의 총합계, 행의 총합계 얘네들은 표시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이메일 셀을 이제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한 다음에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우리의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요 피벗 테이블 옵션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피벗 테이블 옵션 요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우리 첫 번째 탭이요. 레이아웃 및 서식이라는 요 탭을 보게 되면 빈 셀 표시하고 있죠.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곱하기 기호 땅땅땅 이렇게 이제 3개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요약 및 필터라고 있습니다. 요 두 번째 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맨 위에 총합계라고 해서 행의 총합계 표시, 열의 총합계 표시 이곳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체크 표시가 돼 있으니까 행의 총합계와 열의 총합계가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 둘 다 이제 표시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요 두 가지 우리가 이제 체크를 이렇게 이제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가 싹 다 빠졌어요.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 요거 이제 표시 안 하는 거 있죠. 요거는 우리가 피벗 테이블 도구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 있고 디자인에 우리 레이아웃에 보면 총합계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변경을 해도 돼요. 해서 이곳에 보면 행 및 열의 총합계 해제하고 있죠. 요걸 이제 클릭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지시사항 보니까 이제 산지요. 산지가 지금 이곳에 우리 B열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여기 보니까 서에다, 남에다, 동에다 하고 쭉쭉쭉 데이터가 있죠. 여기서 남에만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러면 산지하고 이곳에 이제 단추가 있죠. 요거 이제 땅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 보면 남해, 동해, 서해 전부 다 이제 체크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동해하고 서해는 체크 표시를 해제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남해에만 체크 표시가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아래쪽에 있는 요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남해 데이터만 이렇게 쭉쭉쭉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지시사항 보니까 품목별로 부분 합을 이제 표시하지 마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봤을 때 농어라는 품목이 있고 도미라는 품목이 있는데 이런 각각의 이제 품목별로 합계 이렇게 이제 부분 합이 각각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표시가 돼 있죠. 이 부분 합을 이제 표시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농어가 됐든 도미가 됐든 아무거나 이런 품목을 하나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가 이제 필드 설정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 필드 설정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필드 설정하고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중간에 보면 이제 부분합이 지금 자동으로 돼 있죠. 요걸 이제 없음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부분합 없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면 돼요.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각각 이제 부분합이 싹 다 이제 빠졌죠. 이렇게 이제 부분합을 우리가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에 보게 되면 맨 앞에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맨 앞에 보면 부분합이라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부분합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부분합을 표시 안 하겠다. 요거 이제 선택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분합을 표시할지 말지 그런 거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상을 보니까 상품이다, 중품이다, 하품이다 그 데이터가 있대요. 지금 요 데이터들을 쭉쭉쭉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은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에 우리 셀 서식을 이용해서 회계 형식으로 적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상품 거 먼저 하자고요. 상품 중에서 상품이 지금 이곳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요런 이제 상품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값필드 설정이라고 있죠. 요 값필드 이제 설정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뜨는데 그때 좌측 하단에 우리 표시 형식이라고 있죠. 요 표시 형식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우리 셀 서식을 이용해서 우리 회계 형식을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회계 범주에서 이제 회계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상품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회계 형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품도 해주면 되겠죠. 중품 요거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값필드 설정이요.
가필드 설정에서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좌측 하단에 우리 표시 형식이요.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표시 형식 클릭.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고 여기서 이제 우리 회계라는 거 찍어주고 맨 밑에 있는 요 확인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 눌러주면 되죠. 해서 확인이요. 그랬더니 이제 중품도 싹 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품 데이터도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가필드 설정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가필드 설정에서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가필드 설정 요 대화 상자에서 좌측 하단의 표시 형식이요.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죠. 해서 표시 형식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는데 여기서 이제 회계 형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선택해주고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그럼 이제 설정 다 끝났으니까 여기서 또 확인이요. 이렇게 해주면 상품, 중품, 하품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회계 형식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마지막 지상까지 이제 싹 다 끝났죠. 싹 다 이제 끝났으면 이제 내가 작성한 요 피벗 테이블과 문제 그림상에 나와 있는 그 피벗 테이블이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확인 한번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이요.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누적 점수라는 게 있대요. 지금 우리 누적 점수가 우리 C열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누적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위 5개 그 항목만이 표시가 되도록 숫자 필터를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이메일 셀을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데이터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우리 정렬별 필터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필터 요 그림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요걸 이제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각각 이제 필드 명들마다 이렇게 이제 단추가 생성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누적 점수에 대해서 할 거니까 누적 점수 요 단추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문제에서 이제 숫자 필터를 이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숫자 필터 요거 찍어 주고요. 이걸 기준으로 하위 5개 항목만 우리가 볼 거니까 상위 10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상위 10 자동 필터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근데 우리는 하위 5개 항목만 이제 표시되게 할 거니까 여기서 상위라고 돼 있는 거 요거 이제 찍어서 하위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요 개수를 이제 5개로 바꾸고 뒤에 항목 이렇게요. 해서 하위 5개 항목을 표시해 달라. 그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하위 5개 그 데이터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첫 번째 지상 끝났고요.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목표값 찾기라는 그 기능을 이용하래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유형만이라는 그 사람이 있대요. 유형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곳에 있고 이 사람의 이제 할인 금액이요. 할인 금액이 지금 1750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이 1750이 3만원이 이제 되려고 한대요. 3만원이 되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사용요금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죠. 사용요금이 지금 35,000원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해서 요 할인금의 1750이 3만원이 되려고 한다. 그때 이 사용금액이 얼마가 돼야 되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목표값 찾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값 찾기를 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예측이라고 있고 예측에 우리 가상 분석이요. 가상 분석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고 우리가 이제 목표값 찾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목표값 찾기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우리 2의 9번 셀에 들어있는 이 값, 이 1750이 우리 3만원이 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만원 하고 이렇게 이제 직접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2의 9번 셀에 들어있는 값이 3만원이 되려고 한다. 그때 우리가 이 사용요금이 이제 얼마가 돼야 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값을 바꿀 셀에다가 35,000원이 들어있는 우리 D의 9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해서 2의 9번 셀에 들어있는 이 값이 3만원이 되려고 했을 때 그때 D의 9번 셀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목표값 찾기 상태하고 이렇게 나왔죠. 목표값 3만원, 현재값 3만원 하고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그랬더니 지금 할인 금액이 이제 3만 원으로 변경이 됐고 그때 사용 요금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60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목표값 찾기도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 작업 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풀어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어려운 그런 문제들은 없었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실제 시험장에서 나왔을 때 모두 다 이제 맞출 수 있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해서 요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